광우병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시민이 언론에 선동되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고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촛불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의한 대국민 선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권은 언론에 의해 더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언론의 주도로 세월호 사고가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에게 촛불을 쥐어준 가장 큰 공이 언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야당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고 야당은 영부인에 대한 여러 논란을 만들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는 정말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또 촛불을 들고 나왔고 그렇게 또 보수 정권은 촛불에 의해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얻는 정보는 바로 언론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언론이 편파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중우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지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밝히시고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치에 관심 없이 그저 언론의 뉴스를 꾸준히 접해온 국민들에게는 계엄령도 여야 간 정치 싸움의 일환이며 야당의 공격에 참다 못한 대통령의 선 넘은 공격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이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로 있었던 북한 간첩의 지령문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본 것들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테러 행위,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고 지역별 반일 투쟁 소식들과 대일 강경 보복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 동향을 널리 보도하여 민중들의 반일 감정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라. 놀랍게도 이 지령문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령을 성실히 수행한 당은 바로 거대 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은 우연인지 아닌지 열심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고 반일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수산업계는 막다한 타격을 입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데에도 국비 1조 6천억 원이라는 국가의 예산이 헛되이 소비되었습니다. 윤석열 놈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적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려라. 왜인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역시 야당 세력은 지령문과 동일한 행보를 보였습니다.